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문제, 바로 골다공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문제지만 그 위험성은 생각보다 더 크고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서 그 후유증이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유나 비싼 보충제 없이도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비결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골절은 노년기의 악몽입니다. 한국의 의료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을 겪은 노인 3명 중 1명은 이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제가 의사로서 수년간 목격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단지 뼈가 부러졌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부러진 뼈를 치료하기 위한 긴 시간 동안 환자는 무력하게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고 자식들이 밥을 떠먹여주고 몸을 일으켜주고 씻겨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건강했던 어르신이 욕실에서 한 번 미끄러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진 뒤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근육은 점차 위축되고 폐와 심장도 약해집니다. 결국 하루하루는 작은 방 안에 갇히게 되고 생애의 의욕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낙상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하는 합병증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골다공증은 사람을 즉시 죽이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자율성을 빼앗고 사람의 즐거움과 자신감을 점점 갉아먹습니다. 한 개의 지팡이 혹은 휠체어 하나가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겠지만 사실 그것은 자율적인 삶과 의존적인 삶을 가르는 중요한 경계선입니다. 골다공증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뼈가 약해지는 과정은 별다른 통증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쉽게 간과하게 됩니다. 매일 칼슘이 몸속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일종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아무런 경고 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미 뼈는 약해져 있고 작은 충격에도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골절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건을 구부리다가 심지어 가벼운 기침 한 번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상황에 처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매일 우유를 마시고도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없는 걸까요? 우유 속 칼슘이 우리의 하루 칼슘 필요량을 다 채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유 속 칼슘은 우리 몸에서 고작 약 30% 정도만 흡수되고 나머지 칼슘은 그대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우유를 꾸준히 마셔도 뼈는 조용히 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칼슘 부족을 방치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섭취에는 신경을 쓰지만 칼슘 섭취에는 소홀히 합니다. 단백질이 근육을 튼튼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뼈에 충분한 칼슘이 없으면 근육이 아무리 튼튼해도 뼈는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뼈는 우리가 몸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둥이기 때문에 그 기둥이 약해지면 몸 전체가 무너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은 우유보다 훨씬 더 많은 칼슘을 함유한 식품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식품들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한국인의 부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르고 조리하는지만 알면 필요한 칼슘을 쉽게 보충할 수 있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며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보통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생각되지만 사실 그 원인은 복합적이며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이나 식습관,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뼈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더 취약합니다. 특히 폐경기를 지나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원인은 영양 부족입니다. 특히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칼슘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체내에서 제대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혈액으로 잘 흡수되지 않고 결국 뼈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뼈는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뼈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을 실어주는 운동, 예를 들면 걷기, 뛰기, 등산 같은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며 골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흡연과 음주입니다. 흡연은 뼈의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담배 속의 독소는 뼈를 약하게 만들고 뼈의 형성을 방해합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며 뼈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약물입니다. 일부 약물, 특히 스테로이드나 항우울제 등은 장기 복용 시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골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어 장기간 복용 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나쁜 식습관입니다. 짠 음식, 가공식품,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은 칼슘 배출을 촉진하고 과도한 설탕은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합되어 골다공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원인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슘을 보충하려고 시도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칼슘을 섭취하지 않아서 골다공증을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우유만 마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유는 칼슘을 제공하지만 그 양은 우리 몸의 하루 칼슘 필요량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우유에 포함된 칼슘은 몸에서 약 30%만 흡수되며 나머지는 배출됩니다. 그래서 매일 우유를 마시더라도 뼈는 점차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백질, 비타민 D와 같은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칼슘을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칼슘 보충제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슘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면 뼈가 강해진다고 믿고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칼슘을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칼슘이 체내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칼슘 보충제를 식사와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그 흡수율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칼슘은 위장에서의 pH가 알칼리성일 때 더 잘 흡수되므로 식사 중에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칼슘을 과도하게 섭취할 때 다른 미네랄과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슘과 마그네슘, 칼슘과 철분을 동시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들 미네랄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 간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제대로 된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결국 뼈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칼슘을 섭취할 때 그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체내에서 흡수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은 혈액 속에서 떠다니기만 하고 뼈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자연적으로 합성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햇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칼슘 보충제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비타민 D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칼슘을 흡수하는 데 방해가 되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나트륨 섭취나 커피, 탄산음료 등을 자주 마시면 칼슘이 배출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음료들을 자주 마시는 습관은 칼슘 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나트륨이 체내에서 칼슘과 함께 배출되어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을 보충하려면 올바른 식습관과 보충 방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할 중요한 식품들은 칼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칼슘이 풍부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식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는 칼슘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멸치가루는 매우 효과적인 칼슘 보충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멸치가루는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훨씬 높으며 하루 필요 칼슘의 상당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멸치가루 100g에는 약 900mg 이상의 칼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멸치가루는 음식에 쉽게 추가할 수 있어 비빔밥, 찌개, 국물 요리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멸치가루를 한두 큰술만으로도 하루 칼슘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케일은 칼슘 흡수율이 높은 채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케일에는 시금치와 같은 다른 녹색 채소들보다 칼슘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케일은 비타민 C와 비타민 K도 풍부해 뼈 형성을 돕고 뼈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케일을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국이나 무침으로 먹으면 칼슘과 함께 뼈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칼슘 강화 치즈는 칼슘을 강화한 치즈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파르미지아노와 같은 경성 치즈는 매우 높은 칼슘 함량을 자랑합니다. 이런 치즈 한 조각은 우유 2잔에 해당하는 칼슘을 제공합니다. 치즈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샐러드에 치즈를 추가하거나 다른 요리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칼슘 강화 두유는 우유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체 식품입니다. 칼슘이 강화된 두유 한 잔은 비슷한 양의 칼슘을 제공합니다. 또한 두유에는 식물성 이소플라본이 포함되어 있어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특히 유익하며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유는 유당을 함유하지 않기 때문에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합한 칼슘 보충 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부는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 특히 칼슘을 강화한 두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식품이며 칼슘을 보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부는 고단백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칼슘이 풍부한 두부는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유용합니다. 두부와 버섯, 들깨를 넣은 된장국은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메뉴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채소와 곡류를 활용한 식단을 통해 필요한 칼슘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칼슘 폭탄 식품들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골다공증 예방뿐만 아니라 뼈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 외에도 일상적인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단은 단순히 칼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건강한 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황금 식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식사로 뼈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떼는 시점입니다. 아침 식사에는 칼슘 강화 오믈렛을 추천합니다. 계란 2개를 풀어서 방울 토마토를 볶은 후 계란물에 넣고 칼슘 강화 치즈를 올려서 오믈렛을 만듭니다. 치즈는 칼슘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뼈 건강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칼슘 강화 두유 한 잔을 곁들이면 하루 칼슘 요구량의 일부를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식사는 맛뿐만 아니라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한꺼번에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로, 점심 식사는 든든하면서도 뼈 건강을 고려한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등어구이와 멸치가루 비빔밥을 추천합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칼슘도 일정량 포함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등어를 들기름에 구워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뒤 따뜻한 밥 위에 멸치가루 2큰술을 뿌리고 들기름과 볶은 깨를 추가하여 비빔밥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비빔밥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식사입니다. 점심 국물로는 케일 두부 된장국을 추천합니다. 케일과 두부는 칼슘이 풍부하고 된장국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가득하여 뼈 건강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 저녁 식사는 가볍지만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부버섯 들깨탕은 저녁 식사로 아주 적합한 메뉴입니다. 부드러운 두부와 표고버섯, 들깨가루를 넣고 끓여서 만든 국물은 소화가 잘 되고 칼슘뿐만 아니라 오메가3와 단백질도 함께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볶음 청경채와 닭고기를 함께 곁들이면 비타민C와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청경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칼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를 추천합니다. 그릭 요거트에 검은 깨와 아몬드를 조금 섞어주면 칼슘과 단백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간식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며 뼈 건강을 위한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하루 3끼와 간식으로 칼슘과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황금 식단을 구성하면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칼슘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칼슘이 제대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그 칼슘이 뼈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결국 체외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와 활용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자연적으로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합성됩니다. 하루에 약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필요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경우 대부분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비타민 D의 부족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필요한 경우 비타민 D 보충제를 추가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고등어, 연어, 달걀, 노른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 식품은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와 심혈관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비타민 D 섭취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은 뼈에 자극을 주어 뼈 밀도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걷기, 등산,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뼈를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근력 운동도 뼈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이 강화되면 그에 따라 뼈도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면 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유연성을 높여주고 골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강도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생활 습관입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역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은 뼈의 형성을 방해하고 골밀도를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뼈에서 칼슘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과 과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 소금을 줄이는 것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줄이는 것도 뼈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칼슘의 배출을 촉진시키므로 짠 음식을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비타민 D,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은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잘 관리한다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뼈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중요한 단계는 바로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습관의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면 칼슘과 비타민 D 외에도 뼈 건강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들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와 비타민 K는 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뼈를 강화하는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K는 뼈의 칼슘 결합을 도와 뼈 밀도를 증가시킵니다. 비타민 C는 주로 과일이나 채소에서, 비타민 K는 녹색잎 채소에서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아연도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강화하고 아연은 뼈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 미네랄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콩, 견과류, 시금치 등에 포함되어 있고 아연은 해산물과 육류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사에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려면 여러 종류의 채소, 과일, 단백질, 곡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운동을 통한 뼈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뼈에 자극을 주어 뼈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체중 부하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 예를 들면 걷기, 등산, 뛰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뼈에 강한 자극을 주어 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과 뼈 모두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뼈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켜 뼈를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매일 꾸준히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운동을 할 때는 너무 과도한 운동을 피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과격한 운동은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당한 강도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특히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뼈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흡연은 뼈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골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뼈에서 칼슘을 배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흡연과 과음은 뼈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를 피하고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뼈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와 같은 활동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체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초기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나이에 접어들면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위험이 높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받으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 건강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며 장기적으로 건강한 뼈와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식습관 개선은 단순히 칼슘만 섭취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영양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 아연 등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영양소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뼈를 강화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과도한 염분 섭취나 지나치게 자주 커피를 마시는 등의 습관은 칼슘 흡수에 방해가 되므로 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운동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은 뼈에 자극을 주어 뼈 밀도를 높이고 뼈를 강하게 만듭니다. 걷기, 뛰기, 등산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뼈에 큰 자극을 주며 근력 운동도 추가적으로 뼈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뼈에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생활 습관의 개선은 골다공증 예방의 핵심입니다. 흡연과 과음은 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골밀도를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흡연은 뼈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골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과도한 음주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뼈에서 칼슘을 배출하게 만듭니다. 또한 고염식, 가공식품, 과도한 당분 섭취는 칼슘의 배출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을 피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뼈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사가 필수적입니다. 골밀도 검사는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나이에 접어들면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의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뼈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골다공증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면 더 주의 깊게 관리하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 건강을 유지하려면 일상적인 식습관, 운동, 생활습관 개선, 정기적인 검사 등 여러 측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은 우리가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뼈 건강을 꾸준히 관리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뼈를 유지하며 자율적인 삶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부터 실천을 시작하고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간단한 방법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